안녕하세요. 이번 22년 1차 서울여경 필기 합격한 김민지입니다. 저는 현직 친구들의 추천을 받았고 현직들 사이에서는 윌비스가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저는 고민 없이 윌비스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실강을 들었습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실강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실강은 정말 매력이 큰 것 같아요. 교수님들과 아이 컨택 하면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는 친구들은 저는 무조건 실강을 들으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5시 40분에 일어나서 6시에 학원에 도착했고요. 학원이 6시 40분에 열리기 때문에 40분 정도는 서서 책을 봤습니다. 저보다 일찍 오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좀 어려웠고 자기가 딱 적당히 잘 수 있는 그만큼을 찾아서 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자면 안 되고 하루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수면 시간을 자기한테 맞는 시간을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는 복습의 중요성입니다. 처음 학원에 왔을 때 구실장님께서 복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복습을 밀리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공부가 하기 싫어진다고 하셨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날 배운 거는 그날 복습을 끝내자는 마인드를 가지고 저 자신과 약속했어요. 그래서 시험이 끝날 때까지 그거를 최우선으로 했고 공부는 탑 쌓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탑을 제대로 쌓지 않으면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꼭 자신만의 탑을 제대로 쌓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해의 중요성입니다. 경찰 공부는 암기할 게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해를 제대로 해놓으면 100개 암기할 거 50개로 줄일 수 있어요. 꼭 이해를 하고 나서 암기를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마지막은 단권화 습관입니다. 단권화는 책 하나에 자기가 배우고 모르고 새롭게 배운 부분들을 다 표시를 해놓는 건데요. 그 한 권만 가지고 마지막에 시험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 책 한 권이 온전하게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배우거나 틀리는 부분들은 여기저기 분산시켜 놓지 말고 책 한 권에 딱 단권화 시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출은 매우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출 문제집만 파서는 고득점 받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형법 시험에서도 변호사 시험 유형의 문제들이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출제될 거라고 생각해요. 기출 문제집만 무조건 암기하기보다는 기본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충분히 한 뒤에 기출을 풀어도 무방합니다. 저는 기출 문제집이 12월 달에 나와서 그때부터 기출을 풀었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기본서만 회독을 했고 기출 문제집을 늦게 풀어도 저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특히 윌비스는 문제풀이 1, 2, 3단계가 있어서 기출을 아주 무궁무진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집에 너무 연연해서 그것만 푸시기보다는 교수님의 수업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고 자기 걸로 만든 뒤에 기출을 푸시는 걸 추천합니다. 헌법이라는 과목이 처음에 접할 때는 굉장히 추상적이긴 한데요. 헌법은 자신의 전략 과목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헌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난이도가 훨씬 낮아요. 그래서 그 대원리, 대원칙들만 제대로 숙지하고 공부를 해도 충분히 고득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헌법은 꼭 만점을 목표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헌법은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자기가 맞는 그 기본서 하나만 계속해서 하면은 충분히 만점이 나오는 그런 효자 과목입니다. 저는 헌법을 처음 공부할 때 기본서를 계속해서 읽고 나중에 되었을 때는 내 친구랑 핵지총을 계속 반복해서 봤어요. 근데 반복해서 볼 때는 아는 거를 계속 반복해서 보기보다는 모르는 부분에 포스트잇을 꽂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봤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절약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김원욱 교수님 수업을 들었습니다. 김원욱 교수님의 수업의 최고의 장점은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쉽게 설명해 주시고 두 문자 같은 것들도 엄청 잘 외워지게 잘 따주셔서 저는 그대로 다 했고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서 만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헌법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고민이 되고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교수님께 질문을 하시길 바래요. 교수님께 질문을 하는 순간 치료가 됩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혼자 공부도 하고 교수님께 질문도 많이 드리고 그렇게 공부했어요. 먼저 형법 총론은 학설이 많잖아요. 근데 그 학설이 처음에는 분명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어렵다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려 하지 말고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면 강의를 몇 번 더 보기도 해보고 교수님께 질문하러 가보기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기본기를 다져 놓아야 나중에 강론에서도 다 써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총론과 강론 비율은 비슷하게 공부를 했는데 총론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설이 많다 보니까 그 학설을 습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막 대충 공부하고 기출문제 풀고 이런 식은 하지 않았고 충분히 제대로 알고 기출을 풀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빠르게 풀 수 있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많아요. 혼자 고민하는 시간도 괜찮긴 한데 지금 2차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 시간에 교수님께 질문하러 가면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 교수님들은 항상 질문을 꼼꼼하게 답변해 주시고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지 말고 교수님께 항상 가서 질문 드리고 이제 새로 배우고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흔히들 경찰학을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경찰학이 제일 쉽습니다. 경찰학은 암기할 게 많아서 그렇지 암기만 제대로 하면 배신하지 않는 그런 과목이에요. 근데 암기를 할 때 뒤죽박죽 암기하지 마시고 먼저 목차를 펴서 이 부분은 어디에 있고 저 부분은 어디에 있는지 파악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큰 틀을 짜놓은 뒤에 하나하나 퍼즐 맞추기 식으로 채워가시면 돼요. 그리고 교수님 카페에 있는 위원회 자료와 숫자 특강을 저는 많이 활용했습니다. 계속해서 보는 것만이 경찰학의 답인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두문자 같은 것들도 많이 따주시지만 저는 저만의 암기 방법을 계속해서 생각을 했어요. 경찰학은 공부할 때 포인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시험장에서 이걸 헷갈리지 않고 맞출 수 있을까? 이거를 탐구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저만의 암기 방법을 계속해서 찾았고 교수님께서 이제 따주시지 않고 설명해 주신 그런 부분들도 계속 틀리고 이런 게 반복되면 저만의 두문자를 따고 이런 방식으로 외웠습니다. 항상 경찰학을 반복하되 효율적으로 한 3문장을 통째로 암기하는 것보다 그 3문장에서 딱 단어 하나만 내가 암기하면 요거는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저는 장정은 교수님의 그 쉬는 시간에 질문하러 내려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항상 되게 큰 힘이 됐어요. 저희 그 윌비스 학원 교수님들의 특징이 진짜 친근하게 해주시고 질문하러 가는 거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정은 교수님께 항상 쉬는 시간마다 가서 질문을 엄청 많이 드렸고 혼자 너무 고민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수님들께 항상 찾아가세요. 진짜 따뜻하게 반겨주실 거예요. 저는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는 문제풀이 단계에서 틀리거나 헷갈렸던 부분들을 체크해 놓은 오답 노트를 주로 봤었어요. 그리고 형법 같은 경우에는 OX 기출문제집을 한번 전범위를 짜라로 훑고 헷갈리거나 틀린 부분만 포스트잇을 꼽아놓고 계속 그 부분만 봤습니다. 경찰학은 내 친구를 계속해서 회독을 했고 근데 경찰학 시간에는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라도 마지막으로 한번 보자라는 생각으로 훑고 갔어요. 그래서 내 친구에서 모든 문제가 거의 나왔다는 게 저는 공감이 됐고 헌법 같은 경우는 핵지총을 활용을 했는데요. 핵지총을 보면서
틀리거나 헷갈린 부분은 무조건 포스트잇을 꼽아서 그 부분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시험 딱 하루 전에는 포스트잇 꼽아놓은 부분만 계속해서 봤어요. 정말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아는 부분 절대 보지 마시고 모르거나 틀렸던 부분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십시오. 제가 한 시험을 4개월 정도 앞뒀을 때 자꾸 불안한 마음이 생겨서 신강훈 교수님께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 저 너무 불안하고 공부를 해도 계속 불안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교수님께서 누구나 다 수험생들은 불안하다. 근데 그렇게 불안할 시간에 오늘 할 일을 딱 정해놓고 그만큼만 열심히 한 다음에 밤에 잠들기 전에 내가 오늘 목표로 한 거 다 했나?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정말 기억에 남는데 수험생들은 누구나 다 불안한 게 사실이에요. 불안하지 않다면 솔직히 거짓말일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불안한 게 공부일 텐데 그 시간에 자꾸 그 기분에 휩쓸려서 이제 놓아버린다거나 쉰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불안함을 한 문제라도 더 한 10분이라도 더 1분이라도 더 공부로 승화하려는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불안할 때마다 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친구는 단거나 할 때 처음에는 연필로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거를 자기가 딱 눈에 들어오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시험에 나오고 어떤 부분을 계속해서 틀리게 내는지 그거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때가 되면 이제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동그라미도 치고 세모도 치고 저는 그 틀리게 출제되는 부분에 주로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고 그 각 문장마다 딱 포인트들, 키워드들이 있으면 거기에다 동그라미를 쳤어요. 새 문장을 통째로 외우기보다는 그 문장에서 자기가 딱 기억할 수 있는 단어, 한 글자 이런 거를 딱 표시를 해두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 형법은 두 문자도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 형법 자체가 양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신 교수님의 그 두 문자를 제대로 숙지만 해도 저는 솔직히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 푸는 시간 자체도 엄청 줄어들고 그 두 문자를 총론에서도 활용하지만 강론에서도 계속 연결돼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두 문자 외우는 게 좀 귀찮고 번거롭고 이제 좀 힘들고 이러실 수도 있는데 두 문자로 안 외우면은 한 100시간 외울 거 두 문자로 외우면 50시간 줄어든다고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제가 하나 알려드리는 팁은 저는 그 교수님께서 나눠주시는 두 문자 프린트를 코팅을 해서 저희 집 그 싱크대 앞이랑 화장실에 붙여놓고 이 닦을 때나 설거지할 때 주로 봤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되게 효율적이고 시간을 아끼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처음 공부하는 친구분들은 많은 양에 막막하실 거고 이번 1차에서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은 이제 또 어떻게 2차를 준비를 하나 되게 막막하실 것 같은데 마음먹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엉덩이 싸움이고요. 자꾸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 오늘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놀아도 되겠지?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좀 쉬어도 되겠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다 보면 나중에 후회만 가득할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더 열심히 남들 놀 시간에 한 문제라도 더 공부해야지 이렇게 마인드를 갖고 내가 이 짓은 최대한 빨리 끝낸다 이렇게 딱 자기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그리고 힘들 때는 자기 자신만의 스트레스 관리법도 필요한 것 같은데 저는 뭐 다른 취미는 가지지 않았고 저는 힘들 때 부모님 생각했어요. 그 여러분들도 다 되게 소중한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부모님을 생각하시면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저 자신을 계속 다잡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2차 시험에 꼭 좋은 결과 나오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하세요.